저희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교육관이 아, 저런 갈등이 있어. 맞아. 제가 되게 통제적으로 애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내가 나쁜 역할이어도 상관없으니 애들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제 방향하고는 항상 다르게 가려는 느낌? 아빠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하니까. 아빠가 그 17%를 사줬는데 나만 봐주니까 셋이서 호호하하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자꾸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엄마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야 하고 가로바꾸로 약간 내어버리는 듯한 느낌? 약간 편가르기 같은? 나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고 엄마의 방향대로 가야 될까? 아빠의 방향대로 가야 될까?를 누가 알려주면 좋겠어.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85년생, 올해 42살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동갑이고요. 네.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보니까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좀 약간 좀 다투시기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으로 많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편은 좀 무던한 스타일이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저는 굉장히 FM적으로, 아날로그로 그렇게 키웠거든요. 사실은 이게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밥 먹고 양치하는 거구나, 그러고 자는 거구나 이게 되는데 이제 애들도 크니까 쪼가 생기잖아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러시겠죠. 이제 존중하죠, 저도. 근데 집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을 때 아빠랑 생각이 같아야지 얘네도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없으면 하루 건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아빠는 안 해도 되는데 엄마는 왜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버거워지는 거죠, 저도. 그렇구나. 그 남편분과 이게 특별히 이 교육관 차이가 심해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이들이 3살, 5살 때부터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리포터 일을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전업으로 제가 엄마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 양육자고 제가 가는 대로 아빠는 옆에서 이제 저를 따를 뿐이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크고 저도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 이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이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들이 자꾸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요, 저도 끌려가는 입장인데 지금도 그 포지션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강하게 이렇게 해서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막 책 읽는 척하고 뭐 딴짓하고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이걸 강제로 하기보다는 좀 더 유들하게 하는 게 좀 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일도 하면서 지금 주 양육자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분이 아이들에게 그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이제 사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휴대폰 사용 그 관련해서도 뭐 교육 방식에서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은 결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네가 중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너 갖고 싶은 거 그때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이제 아이가 갖고 싶어 하니 사줄만 하니까 사줬대요. 근데 그 어떤 이유가 사줄만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안 되죠. 나는 안 돼. 근데 어쨌든 사줬고 그러면 너는 아직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 너가 스크린 타임을 얼마나 쓰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알아야 한다. 가족 공유를 해다오. 얘는 싫은 거예요. 알죠. 너무 잘 알죠. 간섭받는 것 같대요. 네. 그거 가지고 엄청 많이 싸운 거예요. 첫째랑.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어느 날 토요일에 이제 제가 자다가 새벽 2시에 깼는데 애가 없어요. 새벽 2시에? 중인데? 애가 없어요. 근데 위치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화를 해서 얘가 바로 들어오긴 했어요. 밑에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편의점에 있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아 잘못됐다 생각 든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이제 저처럼 이제 강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학년 때 휴대폰을 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엄마는 극구 반대를 했고 이번에 사과를 사게 되면 이제 아빠는 너의 학창 시절에 휴대폰 기기는 이제 끝이다. 근데 당연히 이제 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약속도 했었고 이제 더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 그리고 2시에 당한 거 말씀을 새벽 2시. 네, 새벽 2시. 네네. 너무 잘못됐죠. 그러니까 너무 잘못됐죠. 응. 그전에는 이제 아이가 저한테는 이제 아빠 나 안 하고 싶어. 나 매일매일 전화하면 꼭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기회를 주겠다. 그날도 새벽 2시에 한 번 했을 때 바로 받았어요. 전화를 바로 받아서 바로 올라왔고 그러면 보세요. 이건 이제 휴대폰은 아주 단적인 예, 그러나 상징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이유가 사실 각각 들어보면 설명이 되거든요. 맞아.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아이를 두고 두 분의 진술이 마치 다른 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악역 맡은 부모보다는 약간 수용적으로 그래 그래 해. 그렇게 맞아. 되면 애들이 또 아빠만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 애들이 아빠 말을 잘 듣죠. 네. 저한테는 왜,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이 짧고, 제가 없는 걸 좋아하고, 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집을 나가겠다. 어머.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 생기죠. 아, 근데 전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남편이 엄마를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단정 짓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셋이 있으면 막 하고 웃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해. 분위기 쌓여지고 난 재미없는데 자꾸 제가 맥을 끊는 사람이 되고 그들 안에서 내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머.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예민한 사람이야 편가르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단 한 번도 야 엄마 이러니까 너네 이러진 않아. 어쨌든 제가 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먼저 알아요. 엄마가 오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파트는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하면 이제 흩어져요. 제가 야 엄마 쓸까 가 이게 아니고 알아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네, 알아서 그냥.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언니 분이랑 같이 여행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묻는 게 엄마도 가? 어떡해. 엄마도 가? 여행의 여자만 꺼내도 난 안 가. 엄마랑 가면 안 가. 나 안 가. 엄마랑 가면 안 가. 이게 제가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지기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자꾸 뭐 편가르게 한다. 뭐 저 아빠의 가치가 이 교육관이 너무 뭐 좋지 아니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되게 서운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짜증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좀 되고 있는 중이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내 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아이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당신도 지친다고 말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집은 둘 다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고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근데 체력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제가 그냥 봐도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양육자로서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엄마가 맞아요. 아이에게 그 바쁜 와중에도 모유 수유 다 하고 거기다 천기저귀를 다 빨았대요. 이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둘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집중적으로 부모들과 이 충돌하는 청소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주 양육자 자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천천히 이양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죠. 나는 왕이었어. 그리고 내가 구축하고 싶었던 그 제국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이 와가지고 이 고을에 이방이 와가지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 구도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돌하는 두 개체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집의 지금 싸움은 교육관이 아니에요. 교육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울면서 내가 외롭다니까요. 외롭다고요. 나 밖에서 죽도록 일하고 나 혼자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죽도록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난 집에 오면 왕따예요. 내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하던 얘기 뚝 끊어. 나를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남편은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옛날엔 친구도 워낙에 좋아하고 친구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친구도 못 만나요. 나 애들 케어해야 되거든. 남편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는 리포터가 잘 맞아요. 충동성이 95예요. 네? 충동이요? 충동성이 95점이에요. 높다. 새로운 일을 막 맞아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바깥으로 활동이 쫙 펼쳐져 나가죠.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죠. 이 소속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 소속이 동일하게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이 아내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 데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11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이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엄마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 그래서 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애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으로 들릴 거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위험회피가 3점이에요. 낙천적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굉장히 긍정성이 높고 낙천적인 사람이라 일이 웬만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89점이에요. 이 집안에 벨 누르고 들어오는 사람 다 내 가족이야.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큰애도 사실 더 삐뚤어질 수 있는 애예요. 왜? 숨 막히면 튀어나가는 애니까. 근데 운동장이 넓으니까 이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이 사회적 민감성이 98점이에요. 그래서 애들의 마음을 다 일일이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없으면 이 아이들 삐뚤어집니다.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없었으면 아이들을 보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복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두 분이 담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충동성이 99예요. 와, 엄마랑 비슷하다. 가장 나랑 맞지 않는 그 아이는 엄마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러네. 남편은 위험회피, 다시 말해서 불안에 관련된 지수가 3점이죠. 네. 아까 아내가 52점이었죠. 그죠? 지금 아들 87점입니다. 이건 지금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그래요? 아주 전형적인 점수기 때문에 이때 질풍노도 시기엔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면은 조금 다행인데 이 마지들의 특성이에요. 자율성이 지금 13점이에요. 이거 뭐냐면 물론 이게 책임감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오랫동안 지시를 받아온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점수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압력을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조금 더 우리 가족이 이 아이에게 자유를 조금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가 좀 전체적으로 알아봐라. 네가 알아봐서 네가 검색해서 우리 다음번 가족 회의할 때 그 안건으로 좀 다뤄보자. 또 하나, 지금 우리 이 집에 보면 엄마가 일이 많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엄마가 같이 캠핑을 가는데 캠핑 가는 길에 자고 오는 길에 자면 아이들은 무리 없이 30분 넘게 휴대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캠핑 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눈에 분명히 이것들이 하는 게 보이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조용히 웃는 거 보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가 외롭대요. 내가 이 가족이 아닌 것 같대요. 여긴 누군가 해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통역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 엄마 참 대단하지? 야, 난 엄마 보잖아?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이런 멋진 여자가 우리 집에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니를 정말 사랑하더라. 이 아이들의 마음을 세세하게 읽어주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여자 자꾸 울잖아요. 이 아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세요. 저는 세상에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뻐해 주는 거, 또 예쁨 받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 이걸 보는 게 전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 멋진 가족 그리고 멋진 부부 되시도록 저희가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